현충일 징검다리 휴일에 맞춰 오늘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은 데다 일부 학원까지 운영하지 않아 마땅한 돌봄 대책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화천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29일부터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연기됐습니다. 도내에서 1륜차 사망사고 비율이 만 대당 3.2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징검다리 휴일에 맞춰 오늘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땅한 돌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학원마저 문을 닫아 맞벌이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컸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손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 차복녀 할머니.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학교가 문을 닫자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봐줘야지. 다른 걸 제치고라도 봐줘야지. 직장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학교장 재량으로 문을 닫은 초, 중, 고등학교는 도내 500곳, 전체 학교의 76%에 이릅니다. 최소한의 돌봄 대책으로 사전에 돌봄 교실 수요 조사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인원이 적으면 이마저도 취소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10명 미만이라 돌봄 교실이 운영을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구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라도 곁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에는 발을 동동 굴러야 합니다.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 데다 일부 학원들도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 부모들은 항의도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학원은 왜 쉬는지 불만을 나타내는 글과 함께 벌써부터 다음 징검다리 연휴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강 등록 전에 휴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학원 운영자에게 휴강일에 교습비를 돌려주라거나 보강을 하라고 명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각각인 재량 휴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데 화천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바닥에 교통사고 흔적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3시쯤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38살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같은 군청 직원 45살 김모 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현장입니다.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인 김 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들은 인사 발령 이후 군청 동료들과 함께 각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내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운전 1,565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된 셈입니다. 이번 달 25일부터는 이른바 두 번째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수치가 낮아집니다. 소주 한두 잔도 강화된 측정 수치에 따르면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몇 시간 잤더라도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숙취 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 단속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까지 영서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려 농부들이 일터로 나섰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20mm 이상 비가 왔는데요. 적지 않은 비가 왔지만 봄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땅속까지 타들어가던 감자밭이 오랜만에 물을 머금었습니다.
시름으로 메말랐던 농부의 마음까지 촉촉하게 적셔주는 반가운 빗줄기입니다. 감으로 썼는데 잘 왔어요. 참 농부들이 많이 기다리던 그런 거예요. 모내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논에도 찰랑대며 물이 차오릅니다. 한창 생육기에 접어든 밭작물에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아주 뭐 요번에는 푹 와서 오랜만에. 이 정도면은 뭐 아유 밭곡식은시큰데. 하지만 완전히 가뭄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지만 일부 저수지의 경우 여전히 저수율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 궁촌 저수지와 횡성 5원 저수지의 저수율이 47% 안팎에 머무르고 있고 원주 손곡 저수지는 38%로 40%가 채 되지 않는 등 원주 지역 저수율이 작년 대비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몇 차례 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해갈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영서지방은 이번 주 일요일 낮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 다음 주말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는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달 중에 급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평창에서는 산양삼 재배단지 안에 시설 건립이 추진돼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되면 일대에 심어놓은 산양삼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800m 태기산 자락, 울창한 참나무 숲 속에 산양삼이 파릇파릇한 잎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 산양삼을 키우고 있는 이관수 씨는 최근 근심에 빠졌습니다. 바로 앞 고랭지 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입니다. 차광률이 우에서 나무가 가려지게 되는데 이 태양광이 생기면서 이제 태양광은 반사되기 때문에 옆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산양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산양삼은 이처럼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빛이 반사돼 들어올 경우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농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평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며 최상의 재배지로 꼽혔고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도 등록하며 명품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한 사업 허가 과정에서 빛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은 간과했겠죠. 정부사나 환경에서 그 산양삼은 음지식물이다 보니 산양삼을 키우는데 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작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84%가 임야로 이루어진 평창은 산림 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청정 산양삼을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태양광 발전이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달 말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연기됐습니다. 강원도와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최근 북측에서 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전해와 참가팀들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당초 일정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였지만 늦어도 7월 안에는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축구대회에는 남북한 팀과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8개 국가 12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발생 2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관계자 10여 명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달 동안 한전과 협력업체 직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가운데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드러난 한전과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 21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부서별 지난해 세입 세출 예산과 기금에 대한 결산 작업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문제와 수소산업 안전관리 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내 이륜차 사망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이륜차 만 대당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전국 평균 1.9명을 크게 웃돌았고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사망자 수는 1.1%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토종 자연 환경을 해치는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제거 작업이 각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홍천군은 오는 9월까지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2개 조의 전담 제거반을 편성해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 등 토종 환경을 해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제군도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 밀도가 높은 관내 6개 읍면 500만 제곱미터를 선정해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교란식물의 개화 시기별로 제거 작업을 달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8월 7일 치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오는 8월 7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모두 11곳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27일 발표됩니다. 산림청은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비무장지대 펀치볼을 6월에 추천 구규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조성 중인 DMZ 펀치볼 둘레길은 현재 평화의 숲길과 만대벌판길 등 4개 노선 73.2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둘레길 주위에는 DMZ 자생식물원 등 생태관광과 제사땅굴, 을지전망대 등 안부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새로운 관광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월의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월군 보건소는 지난 4일 복통과 설사 증세를 겪은 학생 30여 명이 발견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증상을 겪은 47명을 집계하고 학교에 급식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30일 학교 축제 기간 사용된 음식과 급식소 보관식, 학생 가건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양구군이 이달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양구군은 장마철에 각종 사업장에서 폐수 등을 몰래 버릴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과 환경감시대로 단속반을 구성해 무단 방류 우려업소 26곳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오수 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용수 사용량 등을 확인해 폐수가 무단 방류됐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천군이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축제를 홍보합니다. 화천군은 모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산업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